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5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안정적인 조직력과 창의적인 전술로 상대를 공략하려는 경향이 강한 팀입니다. 공격의 중심에는 알베르토 몰레이로와 산드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계 플레이는 팀의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바야돌리드와 에스파뇰을 상대로 효과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점을 챙겼지만 엘체전에서는 다수의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라인에서의 불안정함이 드러났습니다. 상대의 적극적인 압박이 가해질 경우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격진에서는 파비오 실바가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강점을 보이며 활동량이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골 결정력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캄파나와 비티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 팀의 공수 전환과 전술적 유연성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부재는 특히 상대가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펼칠 경우 경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헤타페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중원의 우체와 아람바리는 안정적인 공수 전환과 경기 템포 조절을 통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능력은 헤타페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개를 효과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전에서는 수비적인 견고함을 바탕으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마요르카전과 최근 코파델 레이 탈락은 헤타페의 득점력 부족과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베르투크가 제공권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상대 수비진과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득점 기여는 여전히 일관성이 부족해 공격의 마무리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로드리게스가 날카로운 돌파로 위협을 가하며 팀의 주요 공격 루트로 활용되고 있지만 리코와 니옴의 결장은 수비 조직력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라스팔마스가 헤타페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저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라스팔마스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안정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할 것이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헤타페는 수비적인 접근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봉쇄하면서 역습 상황에서 로드리게스와 베르투크를 활용해 득점을 노리는 신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은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팽팽한 경기 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쥐려 노력하겠지만 헤타페의 수비적인 저항과 제한적인 공격 운영이 이러한 시도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상 스코어는 0-0 또는 1-1 정도로 저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양팀의 득점력을 감안한 언더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베네치아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칼리아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중요한 승점을 확보했지만 나폴리와의 맞대결에서는 강팀을 상대로 아직 많은 약점이 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팀의 공격은 주로 포안팔로의 득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위치 선정과 꾸준한 득점 감각으로 팀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격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홀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는 팀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소 단조로운 전술적 패턴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원에서는 크니고이와 덩컨의 부재가 지속되며 팀의 공수 밸런스가 깨진 상태입니다. 이들은 평소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과 안정적인 수비 지원으로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이들의 결장은 베네치아가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중반 이후 체력 저하와 함께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상대가 경기 흐름을 쉽게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스보보다의 결장이 큰 공백으로 작용하며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눈에 띄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측면 수비에서 상대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을 안고 있는 베네치아는 관중들의 응원을 등에 업어 최대한 수비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인터 밀란이라는 점에서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비적인 전략만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 밀란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밀란전 패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는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공수에서 모두 안정감을 과시했습니다. 현재 리그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인터 밀란은 공격진과 수비진 모두 높은 수준의 조직력을 유지하며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투람은 리그 최고 수준의 득점력을 자랑하며 이들의 호흡은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마르티네스는 탁월한 골 결정력과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도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투람은 빠른 돌파와 제공권에서의 강점으로 다채로운 공격 옵션을 제공합니다. 측면에서는 둠프리스와 디마르코가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크로스를 앞세워 팀의 공격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은 인터 밀란의 공격 전개에 깊이를 더하며 상대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원에서는 차라노글루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렐라와 미키타리안이 경기의 중심을 잡으며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시야와 패싱 능력으로 팀의 공수 전환을 매끄럽게 이끌고 있으며 중원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바스토니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높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단단한 수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빠른 공수 전환으로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경기는 베네치아가 홈 이점을 활용해 최대한 수비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인터 밀란의 공격을 저지하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터 밀란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감안할 때 베네치아가 실점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 밀란은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다채로운 공격 전개로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인터 밀란은 무난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예상 스코어는 0대2 또는 0대3 정도로 점쳐집니다. 베네치아는 수비적인 접근으로 최대한 선방을 시도하겠지만 인터 밀란의 강력한 공격력과 조직력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